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의 증편이 요구되지만 전라북도가 그동안 국제공항 추진에 치우쳐 군산공항 편의는 외면해왔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홍보하는 대규모 행사가 어제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대회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해봤습니다. 일부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적에 따라 전라북도가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절기상 춘분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미세먼지가 높은 가운데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군산에서 제주로 가는 오전 항공편이 필요하다는 뉴스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죠. 새만금공항 건설을 목놓아 외쳐온 전라북도지만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도민 편의는 외면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공항에 정기 운항되는 항공편은 왕복 2차례. 시간대가 이른 오후라 1박 2일 제주 여행은 일정이 넉넉지 않고 당일치기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항공사 재정 문제와 제주공항 여건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증편을 위해서 요구하고 오전 증편은 수익 때문에 항공사들이 꺼린다고 말하는 전라북도. 하지만 이른 아침 제주로 갔다 저녁에 무안으로 오는 무안 제주 노선을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차로 1시간 거리에 광주공항이 있는데도 요즘 같은 비수기에 거의 만석이기 때문입니다. 패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라산 등반도 아침에 왔다가 밤에 오는 그냥 골프도 그렇고. 또 다른 변명은 오전 시간대 제주공항 착륙이 포화 상태라 새 항공편은 시간을 할당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달 말에 광주 제주 노선을 취항하는 제주항공. 2차례 왕복을 하는데 한 차례는 오전 시간대입니다. 슬러 준비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광주 제주 노선은 전라북도는 돈에 기반을 둔 이스타항공과 협의해왔다고 말합니다. 이스타항공은 오전 증편을 위해 활주로 사용료와 수입 보전 등으로 연 2억 5천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선 취항에 적극적인 다른 저가 항공사나 현재 군산공항에서 제주 노선을 운항 중인 대한항공과는 협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안을 받으면 그때 이제 그런 검토도 하고 타당성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결과적으로 전라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외치면서 항공 수요 예측의 잣대인 군산공항의 이용 증대 노력은 정작 외면해온 것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전라북도가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일부 출연기관의 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하다는 도의회 지적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전문기관의 경영평가 용역을 거쳐 문제가 있는 기관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청 업무를 출연기관으로 떠넘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생활에 영향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과정과 담당자의 실명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정책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전주 업사이클 센터 건립 등 25개를 선정하고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지구촌 태권도인들의 화합의 한마당인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서울에서 대규모 홍보 행사가 열렸는데요. 강동엽 기자가 무주 태권도원의 대회 준비 상황을 미리 점검해봤습니다. 태권도 선수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지고 화려한 기술이 선보입니다.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행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진 겁니다. 개막일인 6월 24일에는 170여 개국 1,900여 명의 선수단이 무주에서 일주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무주에서 대회가 열린다는 걸 정말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 선수들이 뛰는 경기도 보고 전라북도를 관광하며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회가 열리는 이곳 태권도원에서는 지구촌 손님들을 맞을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권도원이 지어진 지 3년밖에 안 돼 시합이 열리는 T1 경기장을 비롯한 시설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선수의 훈련장으로 활용될 태권도 전문 수련관은 60%의 공정률로 오는 5월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숙소의 경우 선수단은 700실이 확보된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심판 등 운영진은 태권도원에서 지내게 됩니다.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공항 수송버스 70대와 태권도원과 무주관 내를 도는 셔틀버스 50여 대도 운행될 계획입니다. 오는 4월부터는 방송을 비롯해 지하철과 터미널, 영화관 홍보를 통해 대회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선수 임원들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데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00일 뒤 무주가 태권도인의 성지이자 지구촌 무도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세계인들에게 각인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대학교가 캠퍼스를 한 스타일로 꾸미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북대는 500억 원을 투입해 정문을 비롯한 법학전문대학원과 옛 학궁단 자리에 들어설 국제 컨벤션 센터를 전통 한옥 양식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또 현 분수대를 전통 정원 양식의 개교 70주년 기념 광장으로 조성하고 주변 건물도 한옥형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부안 수생정원이 두 번째 국가정원으로 지정될지 주목됩니다. 국가정원은 전남 순천만이 1호로 지정됐는데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녹지에 전통과 문화, 식물 등 주제별로 5가지 이상의 정원과 편익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부안 수생정원은 이미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으로 지정받았으며 나머지 지방정원 4곳과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고산면 종합마을에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했습니다. 남원시가 상설시장에서 운영해온 복지상담실을 5일장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권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고산면 종합마을에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해 준공했습니다. 전북형 1호인 에너지 자립마을은 주민들이 신재생 에너지와 LED 등을 설치해 전기 요금을 절약하는 로컬 에너지 정책으로 절감된 비용은 마을 복지기금으로 활용됩니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시점에서 전기요금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재 씨는 함락 농정과 사람 찾는 농촌 구현을 목표로 백구면 마전 난산마을에 전통 먹거리를 활용한 슬로푸드 음식 개발과 체험관, 식당 등을 조성해 개관했습니다. 남원시가 찾아가는 희망복지 상담실을 5일장인 인월시장에서도 운영합니다. 공설시장에서 운영해온 희망복지 상담실은 복지와 의료, 일자리, 주거 등 맞춤형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수요자 중심 시책으로 복지 상담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라면은 어디든지 찾아가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 도와드리는 일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임실군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시책이 주민 주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주민 네트워크인 관촌면 행복보장협의체는 소외계층 없는 지역 만들기를 위해 홀몸 어르신 가구의 주택 정비와 맞춤형 세탁과 임용 서비스 등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돼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의 도움을 주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순창군이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 관내 관광 자원을 핵심 코스로 운영합니다. 강천산과 섬진강, 전통 장류 등을 연계해 체험과 치유를 중심축으로 운영되는 순창군의 핵심 관광 코스는 전국적인 관광객 유치에 차별화된 콘텐츠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도심 속 흉물로 남아있는 빈집이 반값 임대 주택으로 제공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빈집을 정비해 두 채는 청년과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 반값에 임대해주고
열차는 주민 쉼터와 공용 텃밭,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주 시내 빈집은 모두 942채며 1년 전보다 4.1% 늘었습니다. 저소득 노인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 공공실버주택이 정읍에 들어섭니다.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령층에게 주거와 함께 의료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실버주택 2차 사업지로 정읍 등 전국 11개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공동주택 형식으로 80호가 들어서는 정읍 공공실버주택에는 물리치료실과 옥상 텃밭, 공연장 등이 갖춰지며 내후년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경남 소식입니다.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차를 단 3분 만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국내 처음으로 경남 창원에 들어섰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415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경남 MBC 이상훈 기자입니다. 하동국 씨가 회사 법인에서 구입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를 탑니다. 지금 시동 건 거예요? 네, 시동이 현재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주행할 때도 소음과 진동이 전혀 없고 가속력도 일반 차량보다 좋아 직원들 사이에선 인기입니다. 너무 조용하고 그리고 연비나 파워적인 면에서 힘의 면에서 일반 차량들과도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로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수소차를 위한 초고속 충전소가 경남 창원에 들어섰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수소차 중점 보급 도시로 선정된 창원시가 30억 원을 들여 지었는데 하루 50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수소차의 충전 시간은 단 3분입니다. 일반 전기차의 5분의 1밖에 걸리지 않는데 한 번 충전에 415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충전소를 2기를 더 구축을 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 이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소버스도 시범적으로. 환경부는 2020년까지 전국에 수소차 10,000대, 충전소 100곳을 목표로 지원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한 대가 8천만 원이나 하고 충전소가 전국 17곳뿐이어서 민간 보급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전북은 국제공항이 없어 새만금 개발 등 굵직한 현암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군산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마저도 미흡해 전북의 하늘길은 안팎으로 꽉 막힌 항공 오지 신세를 톡톡히 겪고 있습니다. 군산공항은 최근 2년간 이용객이 크게 증가했지만 공항 주변 인프라와 항공기 운항 시각 등 불편한 점이 해소되지 않아 이용객 증가의 물리적인 한계가 여전합니다. 실제 공무원의 제주 출장이나 초중고 학생들이 수학여행 시 군산공항보다 광주공항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낭비는 무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군산공항 이용률이 확연하게 저조한 원인은 고객 접근성과 교통편 등도 있겠지만 비행기 운항 시각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현재 이스타항공과 대한항공사가 제주 노선을 하루 2회 왕복 운항하고 있지만 두 항공사 모두 출발 시각이 오후여서 오전이나 저녁 늦은 시간대에 이용할 수 없는 도민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광주공항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민들이 불편도 문제지만 도내 항공 수요마저 인근 지역에 빼앗길 경우 새만금 국제공항과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저녁 늦게 도착하거나 아침 일찍 출발하는 비행기 운항 시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군산공항을 주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만약 야간이나 아침 시간대에 운항 스케줄을 잡을 수 있게 된다면 충남 일부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숙박업 등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예상됩니다. 국내 항공 수요가 충분히 확인된 만큼 비행기 증편에 관한 사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공항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산불 예방을 위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도는 다음 달 20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발생 시 20분 이내에 진화할 수 있도록 각 시군의 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원과 진화대원 1,500명을 투입해 산불 위험 지역의 입산 통제와 소각 행위를 단속합니다. FTA 과수 폐업 지원이 다른 작목을 늘리는 풍선 효과로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양성빈 도의원은 지난 2013년 1,900헥타르였던 도내 사과 재배 면적이 2년 만인 재작년 2,200헥타르로 12%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FTA 폐업 지원에 따라 포도와 블루베리 농가 등이 지원금을 받은 뒤 사과로 전환했기 때문인데 품목별로 생산 과잉이 반복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의 청렴도와 고객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연말 전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청렴도와 고객 만족도가 9개 지역본부 가운데 최하위권인 8위를 기록했습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서는 지난해 모 간부가 관련 업체로부터 차량을 제공받고 취업 알선을 부탁하다 적발되는 등 비위와 고객 불만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량 면세유의 유통을 막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약을 맺고 농민이 불량 면세유를 신고하면 즉시 출동해 품질 검사를 진행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농가노는 그동안 차량용에 비해 단속이 소홀한 불량 면세유를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음악 새내기들의 무대인 신인음악회가 내일과 모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제26회 신예 작가 초대전이 모레까지 우진문화공간에 마련됩니다. 사회적 기업 마당은 오는 23일 한옥마을 내 카페 공간봄에서 성악가 조창배, 고은영 초청 공연을 갖습니다. 연애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그린 연극 연애하기 좋은 날이 23일부터 전주 한해랑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풀립문화센터 공예전이 오늘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마련됩니다. 전북교육아카데미가 오는 23일 도교육청에서 과학을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합니다. 익산 시민대학 두 번째 강좌가 모레 성공을 부르는 유쾌한 대화법을 주제로 운영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이 내일 국립무형유산원과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오늘부터 2주간 농어촌 임대주택에 대한 도민 명칭을 공모합니다. 정읍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국비 직업교육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절기상 충분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미세먼지가 높은 가운데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5mm 안팎이며 낮 최고 기온은 익산 16도, 전주시 5도 등 14도에서 16도의 분포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으며 기상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